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땡큐맘 41기 OT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네, 신청하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은데 저희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OT 참석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아마 새로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 41기 땡큐맘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큐 잉글리시 대표 고은혜라고 하고요. 오늘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재미있게 영어로 성경을, 또 성경을 영어로 배울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아마 아이들이 이제 연령대가 좀 다양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어린 아이부터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신청을 하시게 되고 또 아무래도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연령대가 좀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오늘 연령대별로 또 어떻게 진행하시면 좋은지 이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텐츠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스터디를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진행 방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인증하시는 방법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땡큐 잉글리시 이름은요, 10편, 100편, 4절 위에 지어졌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로 시작하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문에 들어갈 때 저희가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쇠가 감사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예쁜 이름이 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에서 다른 친구들이 이런 예쁜 책으로 하는 모습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지? 우리 아이도 저렇게 예쁜 영어 성경 동화로 가정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책 형태로도 있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다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과 온라인을 함께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홈스쿨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땡큐 바이블 스토리 저희가 땡바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대표 컨텐츠예요. 그래서 신약 50권, 구약 50권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아마 이미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샀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한 1시 제가 12시에 마치니까 1시까지 구매하시면 오늘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작이기 때문에 전에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땡큐 바이블 알파벳이라고 해서 아직 알파벳을 모르는 친구들 아니면 배운 적은 있지만 좀 완성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 친구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뭐가 더 쉽고 어렵고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린 친구들, 뭐 3살, 4살 친구들은 제가 알파벳보다는 땡큐 바이블 스토리를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이거는 좀 쓰기가 준비가 된 친구들, 이제 뭔가 연필을 잡고 써보려고 하는, 그래도 한 유치원 정도 되는 친구들에게 권해드리고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영어 처음 해요. 이러시면 저는 같이 하시는 버전도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뭐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가 아니라 이제 알파벳을 하면서 이제 스토리를 익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이 있고, 저희가 쓱쓱 쑥쑥 성경 필사, 그리고 로마서, 또 뭐 시편, 서신서 이렇게 같이 암송하고 필사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제작하고 또 보급하고 홍보하고 이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정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하면 저희가 땡큐맘이라고 부르고요. 주일학교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 사역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주일학교 아이들과도 좀 하면 좋겠다. 이랬던 교사분들을 위한 코스는 땡큐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땡큐만 OT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드리고요. 난 땡큐만 보다도 이제 교회 학교 콘텐츠도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내일 설명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예약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땡큐 바이블 스토리는 이제 필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컨텐츠일 뿐만 아니라 성경 그 자체이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컨텐츠 안에 심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성경적인 컨텐츠이면서도 아이들에겐 흥미로워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아이들이 사실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건 하기 싫어 이렇게 거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싫은가 보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
이건 나한테 너무 어려워. 수준이 안 맞아. 근데 그런 말들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길잖아요. 아직 내가 이게 어렵다 싶다를 잘 모르니까 그냥 어려워 보이면 하기 싫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쉬울 때도 아이들이 하기 싫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너무 쉬우니까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싫다고 할 때 한번 좀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은 좀 어려워서 아니면 너무 쉬워서 안 한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그거를 맞췄을까요?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워크북도 있고 워크시트도 있고 워크시트 안에도 재미있는 활동이나 만들기나 게임 같은 것들 넣어서 아이들이 재밌어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너무 쉬운 아이들한테도 너무 어려운 아이들한테도 그걸로 난이도 조절을 하시게 되고요. 수준에 맞춘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것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성취감이 생기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고요. 왠지 모르게 하면 할수록 좀, 영어 안 맞는 것 같아. 영어 좀 싫어.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요. 요런 경험들이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습관이 형성되어서 아이들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여기 오신 어머니들 아마 소시적에 아니면 최근에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신 그 새신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신자가 되면 뭘 하죠, 처음에? 새신자 그 훈련 코스를 받죠. 그리고 새가족반에 등록을 하죠. 청년 시절에 열정 있으셨던 분들, 다들 제자 훈련, 뭐, 그 뭐죠? 기도 훈련, 전도 폭발, 이런 거 다, 성교 훈련 이런 거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길러지려면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자,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싶은 본성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런 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엉덩이 힘이라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어져서 아이들에게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 어릴 때는 사실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육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뭐 하는 법, 뭐 하지 말아야 되는 법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다 들어보면 마지막은 다 이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까, 무엇으로 만들까, 이걸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것을 성경으로 또 그걸 영어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배운다, 그리고 리딩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 저는 좀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하면 좋지. 그냥 되게 잘했으면 좋겠다. 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골을 정하고 그 정도를 향해 가는 것이 좋은데요. 시작은 거의 스토리북, 뭐 리더스북, 그림책 이런 것들로 많이 시작을 하세요. 근데 엄마표 영어 책 같은 거 보시면 뭐 추천하는 책도 많고요. 뭐 유튜브 채널도 많고요. 근데 이제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걸 어디까지 해줘야 되지? 이런 거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스토리북은 말 그대로 저희도 스토리북이에요. 스토리가 있는 짧은 그 책이죠. 근데 리더스북은요, 조금 다른 게, 리더라는 게 읽는 사람이잖아요. 읽는 사람, 리더. 그래서 리더를 위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단계별로 단어의 개수와 문장의 그 길이까지 전략적으로 그렇게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리더스북을 착착착착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그 읽기를 달성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적절히 섞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북은 아무래도 좀 그림이나 스토리가 좀 재미있고요. 리더스북은 재미있는 책도 있지만 대부분 그 재미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 간략하게 해놓은 책도 있고요. 또 이제 필요보다 조금 더 이렇게 늘려서 쓴 책들도 있고 그래서 그 리더스 목적에 맞은 책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은 뭐 가리실 필요가 없이 많이 읽혀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 다음으로 이제 챕터북으로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오신 어머니들 중에 아직 이제 이런 용어들에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챕터북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책의 맨 앞에 목차가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차죠. 그래서 그 목차별로 약간의 사건의 전개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개요고, 약간 이제 등장인물 설명 나오다가 약간의 위기가 있죠. 약간의 이제 어떤 갈등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어져 가는 그런 챕터들이 있는데, 챕터가 있다는 건 아무래도 조금 더 글밥이 길어지고, 이제 좀 이제 권수가 늘어나는데요.
요 책들로 넘어가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1차 관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아이는 챕터북 읽어요. 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읽기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챕터북으로 넘어간 친구들이 가야 될 곳은 이제 뭐 소설, 노블 시리즈 이런 시리즈물로 가는 거예요. 뭐 해리포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마틸 뭐 되게 두꺼운 그런 책들. 근데 그런 책으로 넘어가면 사실 흔히 말하는 그런 점수대, 뭐 AR 몇 점이야, 뭐 3점이야, 4점이야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재밌어서 보는 책인데 어떤 건 9점, 어떤 건 11점, 어떤 건 5점 막 이래요. 그래서 요때부터는 뭐 너는 5학년인데 왜 아직도 5점대를 못 읽니?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일로 넘어가면 자기 흥미에 맞게 쭉 읽어 나갑니다. 왜 우리도 가벼운 그런 수필집을 볼 때도 있고 뭐 시집을 볼 때도 있고 뭐 사피엔스 같은 책을 볼 때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이 난이도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성인 레벨이 안 맞아 이런 게 아니라 재미와 흥미와 나의 관심사로 찾아가게 되는 거여서 요로만 넘어가면 이제 저는 성공했다. 리딩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보는데요. 영어 성경을 읽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쯤 되면 목표를 NIV를 읽는 아이를 만들자.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NIV를 읽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NIV가 부담된다면 NIRV도 있습니다. 이건 리더스를 위한 거여서 미국 기준으로는 초등 고학년에서 중등 정도 친구들이 보는 성경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뭐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요런 우리말 성경 요렇게 쉽게 좀 단어를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요 정도로 읽는 아이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어려운 이유가 어휘가 모르는 게 많고요. 고유명사가 많고 스토리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일 때 아이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데 워낙 성경이 이제 방대하잖아요, 양이. 근데 저희가 신약 50권, 구약 50권의 스토리를 아이들이 영어로 익히게 되면요. 일단 100개의 스토리가 내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성경 어휘들과 또 이제 일상에서 쓰이는 많은 어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한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는 4학년, 6학년이에요. 그래서 예비 중등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집에서 4학년도 그렇고 6학년도 그렇고 이제 NIRV를 뭐 100%다 이해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읽을 수 있습니다. 읽고 같이 나눌 수 있고 심지어 어떤 본문은 한국어 성경이 더 어려워서 영어 성경으로 읽었을 때 아, 이런 말이구나 이럴 때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어 성경은 그 단어가 한자로 되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좀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쓱쓱쓱쓱을 또 하시면 되는데 성경 필사.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목표를 알려드렸고, 이제 목차를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A, B, C, D, E 이렇게 해서 아마 구약 A, 뭐 신약 A 이렇게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구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물 위주로 좀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시작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났던 인물들 있잖아요. 그 인물들이 거의 다 출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만난다. 아마 여기서 안 나오는 사람을 골라보세요. 이러면 그게 더 어려울 정도로 뭐 에스겔, 다니엘과 친구들은 좀 여러 권의 할애를 하고요. 진짜 느헤미야까지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하고 만났던 그런 좋아했던 인물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신약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탄생하신 이야기와 성장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이제 사건들 그런 스토리들 위주로 또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C세트로 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인데요. 그 집 나간 아들 뭐죠? 돌아온 탕자. 그리고 뭐 잃어버린 양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렇게 이제 비유 설교하시는 부분, 산상수훈의 부분들이 또 여기에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거는 사실 상식으로나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 중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제일 추천하는 또 부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요 이야기 50권. 그래서 뭐 하나 빠뜨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권씩 마칠 때마다 저희가 또 마스터라고 불러요. 신약 마스터, 구약 마스터 이렇게 부르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를 기회가 또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의 영어 목표는 요렇게 가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레벨이 사실은 AR 1점에서 2점대로 거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어떻게 갈 수 있냐면 대부분 1점에서 2점대 책의 양을 많이 읽으면 올라갑니다.
언제 3점대 읽나요? 언제 일로 가나요? 이러시는데 사실 뭐 100권 읽기, 1000권 읽기 이런 건요. 요런 책일 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일로 넘어가잖아요. 그 일로 넘어가잖아요. 100권 읽기 이런 거 못해요. 어머니들 1년에 소설책 몇 권 보실 수 있으세요? 진짜 한두 권 보면 많이 본다고 할 정도로 이때부터는 이렇게 책갈피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한 10장, 내일도 한 10장, 요렇게 읽을 수 있어도 뭐 하루에 한 권 읽기 이런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는 1점에서 2점대 책을 이렇게 여러 권을 반복해서 그리고 저희 책 아니고도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들 있어요. 뭐 ORT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 유튜브 영상 보시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그런 또 챕터북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읽히셔서 아이들이 읽기 레벨이 올라가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영어 교육에서 목표가요. 영어로 말하고 듣고 쓰고 이런 게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실용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랬는데 뭐 수능에서는 뭐 4등급, 5등급, 뭐 9등급이었을 때는 뭐 그렇게 나오는 것도 원치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려서 그런 입시 영어, 뭐 수능 영어, 학교에서의 영어가 와닿지 않으시지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재미있게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뭐 말하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좋아하다가 저도 이제 큰아이가 중등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문법은, 그런 내신은 막 이런 생각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앞부분 얘기만 하시면 학교에서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점수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험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러시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요. 요즘에 뭐 GPT나 AI가 나오니까 영어 필요 없다던데요.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니까 더 영어를 해야 돼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갈피를 못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라는 건 언어잖아요. 근데 그 언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한국어, 국어를 구사하듯이 내가 경험하고 인지하고 있는 인지 능력 이상을 벗어난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수학은 할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그것들을 원래는 뭐 기하를 못 했는데 이 아이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뭐 도형 파트 이런 것들을 쭉 돌파해서 그 정도를 풀 수 있는 아이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언어는요. 그 아이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어휘나 상식이나 생각을 벗어난 것들을 구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대와 연령대가 올라와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수학은 어릴 때 뭐 능력이 되면 뭐 선행을 시켜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영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됐을 때 생각하는 수준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시기에 맞는 영어를 구사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영어를 끝내고 막 이런 건 저는 좀 끝낼 수 있나? 뭐 끝낸다는 게 뭐 수능 1등급을 받으면 끝나는 건가? 뭐 요런 물음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AI 시대에 아이들이 뭔가 서칭하고 뭔가 그런 이제 구조를 생각할 때 그런 언어의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뭔가 검색을 하고 이럴 때 이걸 영어로도 검색해보고 한국어로도 검색해보고 또 다른 언어가 된다면 그렇게 하면은 더 뾰족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찾아낼 수 있겠다. 이런 거에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어서 아이들이 영어를 언어로서 자유자재로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아까 입시 영어를 맞이했을 때는 그거는 또 그거대로 적응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입시다, 뭐 나는 실용이다, 뭐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영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그리고 거부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가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이것들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자칫하면 영포자 아니면 영어 거부자가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인데도 막 영어 막 손사래를 치는 아이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똑똑한 아이들이 더 그래요. 왜냐면 내가 이해하는 거 안에서 듣고 싶고 이해하는 거 안에서 말하고 싶은데 오히려 조금 뭐 안 똑똑하다가 하긴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둔한 친구들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받아들이지 내가 정확히 이해한 거 안에서만 말하고 싶고 그런 친구들은 입을 꾹 다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영어를 거부하네, 영어를 싫어하네, 얘는 뭐 멍청한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대안으로 저희 성경 영어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온라인으로 이제 땡큐 온라인이라는 거를 하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여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 스토리북을 읽히실 겁니다. 이거는 아이가 직접 읽어도 되고요. 아이가 아직 읽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면 어머님이 읽어주셔도 되고, 땡큐 온라인으로 같이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스토리북을 읽고 도크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워크북과 워크시트가 있어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감사 노트로 마무리를 합니다. 요게 이제 프로세스예요. 이제 진행하시게 되는. 그리고 이제 땡큐 온라인 안에 들어가면 스토리를 같이 보고요. 단어 학습하고 문장 연습하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함께 보기. 이건 부담이 없죠. 그냥 보면 돼요. 이거를 뭐 외우고 따라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이거는 실제 화면으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머니들이 저희 이제 접수비를 내시고 신청을 하시면은 내강의실이라는 게 열려요. 거기 들어가면 저는 이제 신약 A로 열었는데요. 이렇게 10건이 보입니다. 이렇게 북별로 이렇게 접혔다가 펼쳐지는 그런 형태고요. 일단 코칭 가이드부터 볼게요. 코칭 가이드로 들어오시면 이제 성경에 출처가 써 있고요. 이건 왜 있냐면 아이들이 이 시기에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뭐 지어낸 이야기랑 역사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뭐 설화라고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도 약간 소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뭐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킹 오브 킹스 영화에도 보면 이건 말도 안 돼. 아이가 처음에 그냥 이야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로 그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국어 성경의 출처를 같이 적습니다. 그래서 함께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여기다 써놨고요. 본문을 다 적어놨어요. 원고를. 이게 있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뭐 이걸로 보여주셔도 되지만, 저희 책의 특징이 한글이 한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만든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100%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영어로만 한 이유는 아이들이 이 시기에만큼은 영어를 그냥 영어로써, 영어 책은 영어로, 영어 영상 그냥 영어로, 그렇게 영어와 한국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냥 영어를 영어로서 접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이게 혼용돼 있거나 밑에 한국어가 써 있는 순간 아이들은 영어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한번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예습, 나쁘게 말하면 컨닝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정확한 뜻과 해석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주요 단어의 품사까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확한 해석을 해주시면 좋고, 워크북 가이드는 이따가 워크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을 몰라도 누구나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굉장히 쉬운 수준인데 이 5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에 저희가 하브루타 질문들을 넣어놨어요. 그때 마리아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마리아를 왜 선택했을까? 뭐 요런 질문들에는 정확한 한글 해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한글 해석 그 질문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북 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땡큐 온라인을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요. 스토리와 단어, 그리고 문장 연습, 그리고 전체 스토리텔링이 나오는데요. 먼저 스토리를 보고 옵니다. 한 2분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자막을 끕니다. Thank you, 잠깐 English. 보고 올게요. Book 1. Mary and the Angel.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Mary couldn't believe her eyes. 네, 이렇게 2분 정도 영상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재밌게 보여주시면 돼요. 화면을 크게 하실 수도 있고 자막을 끄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가 나오면 그것만 시선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어를 배우는데요. 5개를 배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것도 순서를 나타내는데요. 파란 버튼이 첫 번째잖아요. 이거는 그림 보고 이야기를 나눠요 이런 시간이에요. 그림 보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어떤 단어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고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뭐 테이블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신발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천사가 신발을 신어요? 뭐 이러기도 하고 이거는 각자의 상상력이니까 뭐 빛이요, 뭐 아니면 땀이요, 눈썹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새 제일 중요한 단어가 대부분 나오죠. 자, 듣고 따라해 볼게요.
angel, 네, 이렇게 스피커 버튼을 이용해서 angel, 원하시는 만큼 angel, angel 이렇게 따라 하죠. 그리고 그림 보고 이야기 나누고 afraid, 확인해 보고 요렇게 단어를 5개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장 연습을 하는데요. 여기선 지금 순서가 3개로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림 보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어떤 단어가 나올까가 아니라 어떤 상황인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문장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이제 메타인지가 길러지는데,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내 생각이랑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문장 나올 것 같아요 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걸로 아이들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는요, 정말 이것만 보고도 똑같이 영어 문장으로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제 적응이 돼서 자기가 스토리를 썼는데도 똑같이. 자,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천사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마리아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를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까꿍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수준에 맞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one day, an angel came to 네, Mary. 두 번째는 항상 소리만 나옵니다. 단어와랑은 좀 달라요. 단어에선 바로 글씨가 나왔는데 소리만 나오는 게 오류가 난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하는 질문은 뭐가 들렸어? 라고 묻는 거예요. 뭐가 들렸어?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들리는지.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네, 대부분 처음 나왔던 one day 잘 들리셨죠? 그리고 뒤에 뭐 엔젤 같이 앞에서 했던 단어들이 또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들린 것들을 쭉 얘기해 주기도 하고요. 전체 문장을 바로 따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땐 귀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던 것들 정말 들어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제서야 비로소 글씨와 함께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네. 글씨가 나오니까 어떠세요? 아직 파닉스가 완성되지 않은 친구들도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 따라 읽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어요. 자, one day, angel came to Mary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one day 하면 뭐 하루라고 생각한 친구 있어요? 1일? 근데 one day 하면 어느 날 이런 뜻이에요. 하루는 뭐 어느 날 이런 뜻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천사가 엔젤 하면 천사가 이런 뜻이고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메리를 찾아왔어요. 이럴 때 came이랑 to랑 mary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came to Mary 이걸 한 단어처럼 came to Mary 하면 메리를 찾아왔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를 찾아왔어는 뭘까? came to me. 너를 찾아왔어는 came to you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확장 표현도 알려주셔도 되고 뭐 그거는 부담스럽다 하시면 came to Mary를 그냥 메리한테 왔어요. 메리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그냥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같이 해볼까? 시작. 듣고 따라 하셔도 돼요. One day, an angel came to 네, Mary. 그렇게. 그럼 아이들이 마음껏 연습할 수 있겠죠. 또 여기서도 연습해보고 그림 보고 이야기 나누고 음성만 듣고 음원만 듣고 그다음에 글씨 보면서 듣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그림이라는 표시고요. 저희가 12문장 아니면 16문장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의 12문장이어서 처음에는 12문장 하는데 진짜 한 2, 30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엔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권, 2권 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뒤로 갈수록 굉장히 잘해요. 제가 그거는 여러 아이들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프랙티스에서 하는 거고요. 끝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은 영어로 성경 스토리텔링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어요. 저도 못해요. 이거는 전문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셔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선생님이 나와서 하는 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고 보여주시면 돼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Hello, children of God! Welcome to Thank You English Story Time. Today, I'll read Mary and the Angel. I see a woman who looks so surprised in the book. Her name might be Mary. And the bright one who has wings and makes Mary surprised might be an angel. I wonder why the angel appears to Mary. Mary is a special person? To figure it out, let's go into the story. 기다려봐.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God sent an angel Gabriel to Nazareth where Mary was. Mary got so surprised and frightened because the angel just appeared. 대부분 이렇게 영어로만 진행하는 그 영상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처음에 왜 한국말 안 해? 뭐 어려워 이러고 거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이미 문장 연습도 했죠. 뭐 단어도 배웠죠. 스토리도 듣고 왔죠. 이래서 아이들은 대부분 아까 배웠던 그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부하지만 않으면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땡큐 온라인을 보여드렸고요. 땡큐 온라인의 요 네 가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스토리를 보고 단어를 하고 문장 연습하고 스토리텔링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 소리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 시기 친구들은 영어를 영어로서 아이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듣기 때문에 안 들리시고 답답하신 건 어머니예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을 나랑 동일시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그대로 제가 어저께도 통화하면서 어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어머니 아이를 쭉 지켜보니까 이제 그 인증글들을 보니까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다. 근데 어머님이 아이를 그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아이를 바라본 그 시선이 아이한테 묻어서 그 시선대로 아이가 큰다는 거를 제가 정말 많이 느껴요. 어머니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아이를 그렇게 보셔서 아이가 그렇게 된 건지 아이가 그런 애여서 그렇게 바라보신 건지 뭐가 먼저일까 제가 정말 오래 고민을 했는데 시선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보시니까 예를 들면 얘는 이런 애 같아 라고 어머님이 계속 근데 얘는 좀 짜증스러워. 얘는 좀 답답해. 이렇게. 근데 어머님은 답답하니까 답답하게 봤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아이가. 근데 어머님이 답답하게 바라보시니까 나중엔 아이가 그런 표정, 그런 바이브가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사랑스럽게 아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면 진짜 그 믿는 대로 큰다. 뭐 그 우리가 뭐 얘기한 대로 큰다. 이게 저는 말을 안 했는데도 왜 시선이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말할 때도 있잖아요. 눈으로도 이미 사랑스러워 할 때도 있고 눈으로 이미 너무 짜증나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선을 받고 큰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땡큐 온라인 보여드렸고 이제 워크시트를 보여드릴게요. 워크시트는 여기 제목이 써 있고 이제 미리 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르시면 돼요. 나는 컬러링을 오늘 해야겠다. 딕테이션을 해야겠다. 열렸네요. 아니면 퍼즐, 뭐 단어장, 워드 서치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목록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미리 보기가 안 되니까 하나하나 다 다운받으시는데 요렇게 하시면은 미리 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를 다운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딕테이션과 단어장은 모든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맨날 뭐 색칠만 하고 맨날 오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한 3, 4학년쯤 됐다. 그러시면 한 번은 딕테이션, 한 번은 뭐 단어장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드렸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다 하겠다. 모든 책을. 그러면 한 2시간 걸리실 거예요. 2시간. 그래서 아이가 나 못하겠어. 하기 싫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드리는 이유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아이의 상태와 컨디션과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 중에 한 두어 가지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쉽게만 가시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이제 약간의 도전을 주는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워크시트가 종류가 매번 똑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기본적인 건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오늘은 크래프츠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디오라마 같은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있는 날은 당연히 요런 거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는 할애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퍼즐이 있네요. 어쩔 땐 다른 그림 찾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매번 출력하는 게 좀 어렵다, 출력이 좀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워크시트도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 워크시트 오리고 붙이고 하는 건 이쪽에 있고요. 책을 쫙 뒤집으면 이게 거꾸로 보기라고 해서 여기는 단어장과 딕테이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장과 딕테이션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
어릴 때는 요 부분으로만 진행하시고 꽂아 놓으셨다가 아이가 좀 크면 요 부분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각각 만들면 또 비용 부담이 되실 수 있으니까 워크시트 북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셔도 되고 구매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땡큐 온라인과 이제 보여드렸고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He was lying on a mat. He was lying on a mat. He was lying on a mat. He was lying on a bed. 네, 아이들은 한두 번만 하는 거 알려주면은 나중에는 스스로 척척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히 이렇게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집에서 같이 경쟁하듯이 게임도 그렇고 뭐 다른 그림 찾기도 그렇고 해주시면 좋고 저희가 컴퓨터 안에 PC 기반으로 크롬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이나 뭐 패드도 물어보시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컴퓨터로 이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니까요. 그래서 땡큐 온라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책으로 스토리북을 같이 읽고요. 소리 내서도 읽고 음원을 들으면서도 읽고 근데 저희가 오디오 클립으로 제공을 하던 것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어디서 들으시면 되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홈페이지로 오셔서 여기서 이제 과정 컨텐츠가 있습니다. 컨텐츠에서 스토리 듣기.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컨텐츠의 스토리 듣기로 딱 가시면 여기서 바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듣기, 신약 듣기 여기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클립이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여기서 들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10권당 그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C, D, E 이런 식으로 10권씩 되어 있고요. 워크북은 10권당 한 권이어서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워크북은 이렇게 제목 만들기, 빈칸 쓰기 이런 식으로 있는데 빈칸 쓰기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알파벳을 익히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알파벳 맞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더 어릴 때 배우기 때문에 야, 알파벳을 왜 몰라? 이러실 게 아니라 제가 초등 고학년들하고 수업해 보니까 B랑 D를 막 헷갈려 하고요. P랑 Q도 헷갈려 하고요. 대소문자도 되게 헷갈려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 한글도 배워야 되죠. 뭐 영어도 배워야 되죠. 뭐 할 게 되게 많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알파벳도 좀 찬찬히 시간을 갖고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높낮이와 크기를 달리해서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선 실제로 이런 형태의 워크시트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제 그림 보고 선 연결을 하는데요. 선 연결을 하려면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못 읽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어머님이 읽어주시고 아이들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읽었다면 스토리를 그 순서대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읽었는데 뭐가 먼저 일어난 사건인지를 모르면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 맞추기 하기 전에 아이들이 스토리를 잘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한 세 문장 정도 중요한 문장들은 필사를 합니다. 전체 문장 필사는 아니고요. 세 문장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문법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문법이란 말을 표현을 쓰진 않아요. 뭐 주어, 동사 이런 표현을 쓰진 않는데 문장의 구조를 익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나는 방에 간다. 뭐 들어간다. 나는 방에. 뭐 방에 들어간다 나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해도 아 방에 들어간다는 얘긴가 보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한국말은 조사가 있어서 개떡같이만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한국말은. 근데 영어는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어 버리면 뭐 명령어가 되기도 하고요. 의문문이 되기도 하고요. 전혀 다른 말이 되기도 하고요. 뭐 나는 그에게 쿠키를 주었단데 나는 그에게 뭐 쿠키가 그를 주었다 뭐 이래도 되고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정도로 그 형식에 따라서 목적어의 위치에 따라서 완전 다른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나열하면 안 되고 순서를 지켜야 돼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힌트죠. 그래서 주어는 주어의 자리가 있고 동사는 동사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계속 하다 보면 문장을 써야 될 때 이렇게 막 섞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왠지 이건 아니니까 이게 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게 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게 와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언어를 이때만큼은 접하게 해주시면 나중에 이걸 체계적으로 이제 학문으로 배울 때 이것들이 그 토양이 되어서 아이들이 정말 쉽게 익히거든요. 근데 요런 게 안 된 친구들은 또 이제 문법 할 때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래서 요것들을 어릴 때부터 그냥 차곡차곡 당연한 것처럼 그냥 공기처럼 이렇게 이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으로 오면 5번이 사실 이제 하브루타라고 해서 아이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 뭐 간단한 내용 확인을 위한 질문도 있지만 좀 생각을 해야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칸이 이렇게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어로 답을 써도 글씨가 좀 큼직큼직하기도 하고요. 영어로 답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림이나 우리말로 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칸이 커야겠죠. 한국어 글씨도 이렇게 대딱 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쓰기의 시작은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표현하도록 합니다. 워크시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류가 다양해서 골라서 하시면 되고 고학년들은 이렇게 단어장, 딕테이션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는데 딕테이션도 여기 지금 난이도가 단어들을 뚫어놓은 게 있고요. 어, 구나 절 이런 식으로 조금 구멍이 좀 많아졌죠. 그리고 난이도 세 번째는 전체가 다 밑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이 전체를 듣고 써야 되고요. 어제 통화했던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체 문장을 쓰게 하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뭔가 얻게 되는 게 되게 많다고 아이들이 놓쳤던 것들도 많이 채워져 갔다고 하셔가지고 추천을 해드리고요.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단어와 뜻, 예문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반 접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시험 보듯이 할 수도 있고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버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여기 난이도 3개짜리로 딕테이션 하신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워크시트 북을 구매하신 거죠. 아까 이건 말씀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너무 어린아이가 집에 있고요. 고학년도 같이 있어요. 이러실 때 어린아이들은 요런 거 하고요. 요런 거. 큰아이들은 요런 거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난이도 조절하시면 돼요. 네, 컬러링하는 모습, 퍼즐하는 모습, 다른 그림 찾는 모습 등등등.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디오라마라고 아까 만들게 하는 부분에서 모아놓으면 이렇게 이쁜 입체적인 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이쁘고요. 감사 노트 쓰는 것도 저희가 의무로 넣고 있어요. 땡큐맘들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상들을 이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제가 아까 처음에 구절 드렸죠? 네,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 노트도 이렇게 쓰는 법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예전에 땡큐 파파라고 계셨어요. 저희 초창기 때. 근데 그때 저희한테 할아버지, 할인이, 할머니, 아빠, 고모, 언니, 엄마까지 3대가 이렇게 감사 노트를 쓰셔서 너무 귀하다. 땡큐 파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감사한 걸 나눈 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연령대별로는 어린아이들은 스토리북을 메인으로 해서 워크시트와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적당히 쓰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 워크시트는 아까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 하는 그거를 멀티미디어는 땡큐 그 온라인 같은 것들에서 뭐 스토리 2분짜리 보기, 스토리텔링 영상 보기 이 정도 그리고 조금 더 하겠다 그러시면 뭐 단어 정도만 하시고 문장 따라 읽고 뭐 프랙티스하고 요런 부분들은 안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5세 이전 친구들은 요거면 충분하고요. 저희 아까 사이트에 음원 듣기 정도 하시면 됩니다. 유치에서 초등 저학년들은요, 등요, 그리고 땡큐 스토리북을 스스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읽고, 땡큐 온라인을 통해서 듣고 따라하기 많이 시켜주시고, 워크북과 감사일기로 쓰기까지. 그러면 읽고, 듣고, 따라 말하고, 쓰기. 영어의 포 스킬스가 이제 다 채워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고, 챌린지를 잠깐 주시면 약간 아이들에게 도전한다면 그 워크시트를 약간 수준에 맞춰서 그때그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스토리북을 암송시키시거나 필사시키시면 돼요. 고학년들한테는 이 책이 좀 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문장 너무 적은데 너무 쉬운데 그런 친구들은 전체를 외우게 하시고 듣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쉐도잉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워크북이나 감사일기도 영어로 한번 써보도록 도전해 주시는데 중학교부터 이제 시험을 볼 때요. 지필평가 안에서도 영어로 이제 쓰기가 있고
수행평가도 영어로 써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로 한 줄, 두 줄 내 생각을 쓰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식으로 연습시켜 주시는 게 좋고, 그때 가서 갑자기 영어로 문장을 써라.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어머니들도 뭐 장문하세요. 그러면 이게 맞나? 틀리나?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한글로 했다가 영어로 바꾸고 막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쉬운 거, 뭐, 땡큐 로드 이래도 돼요. 근데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문장들도 써볼 수 있게. 그리고 프리미엄 워크시트 아까 보여드렸던 단어장 딕테이션 이런 것들 필수로 시켜주시고 영어 성경 NIRV, NLT, NIV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전하는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프로세스로 가는데요. 알파벳도 다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요거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 책을 활용해서 쓰기를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쓰기를 책을 따라서 착착착 하시면 A, B, C, D, E, F, G 하고 여기서는 A, B, C, D, E, F, G 대소문자를 다 번갈아 가면서 넣어보고 요 부분은 보세요. 그레이 색깔 뭔가 어둠의 시간이죠. 랜덤으로 넣습니다. A, B, C, D, E, F, G를 아이들이 심지어 나중에는 외워서 쓰는 거예요. 순서를 외워서.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외워 쓰지 못하도록 랜덤으로도 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것들도 고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한 권 맞히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알파벳 북도 한 권씩 꼭 이렇게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알파벳도. 감사 노트 쓰는 거 똑같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인증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스토리북 10권이랑 워크북 한 권 다 가지고 계시죠? 아니면 알파벳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스토리북은 가정당 있으시면 되지만 이런 워크북이나 알파벳북은 학생별로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거를 같이 쓰기란 좀 쉽지 않아서 요게 지금 10권 분량인데 저희가 9,900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담이 좀 적으니까 10,000원도 안 되니까 자녀별로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 워크시트북, 칭찬 스티커북 요렇게가 이제 준비 사항이고요. 이제 다 준비가 됐다. 하시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사실 이날 인증을 올리시는 날이니까 지금부터 하셔도 되죠. 저희는 월, 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요일은 정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저희가 월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약간의 텀이 있으니까 좋고요. 화, 목은 너무 빨리 오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해보니까 금요일은 뭐 금요예배나 놀러 가시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서 금요일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도 뭐 수요예배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지만 텀을 두면서 뭐 주말을 피하고 뭐 이렇게 하면 월목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그래도 뭐 수금이다, 뭐 화목이다 정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꼭 지키시는 거예요. 저희가 초반에는 요일을 아예 픽스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일을 자율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2회를 하시는 거는 5주, 10주가 다 똑같아요. 근데 5주 같은 경우는요. 1권 했죠. 2권 했죠.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 9권, 10권 해서 요때가 끝나는 겁니다. 일주일에 2권을 나가시고 월, 목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진행하신 날 인증까지 마치셔도 되는데 요러면 좀 바빠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이날은 스토리북, 이날은 땡큐 온라인, 이날은 뭐 워크북이나 워크시트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하시고 인증은 어머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인증하시고 수업은 나눠서 하셔라. 그리고 요때 또 스토리북, 이때는 뭐 땡큐 온라인, 그리고 이때는 워크북이나 워크시트 하고 이날은 어머님이 인증을 올리시는 날. 그래서 월, 목을 인증을 올리는 날로 삼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월, 목에 아이와 진행하시고 인증까지 그날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빡세다, 힘들다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다 안 하셔도 스토리북만 하셔도 되고 뭐 워크북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홈스쿨로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완벽하게 다 한다가 아니고 아이와 했다 안 했다에서 안 했다와 했다가 있어요. 근데 했어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근데 다 했냐, 뭐 잘했냐, 다른 집 애들보다 더 많이 했냐, 이런 걸로 승패를 두시면 안 돼요. 했냐, 안 했냐 해서 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콩나물에 물을 주는 비유로 말씀드리는데, 콩나물을 키우면요, 콩나무에 물을 주죠. 그러면 자란 것 같아요, 안 자란 것 같아요? 안 자란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보면 자라 있어요. 그게 홈스쿨 하실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오늘도 했다. 오늘도 애가 좀 컨디션이 안 좋지만 했다. 오늘도 놀러 갔다 오느라 시간이 없었지만 그래도 했다. 그러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금 가볍게 출발하셔야 돼요. 너무 부담스럽게 하시면은 지쳐요. 이건 마라톤입니다. 영어는 마라톤이고 성경도 마라톤이에요.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지. 뭐 언제 해서 끝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진도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5주는. 10주 같은 경우에는요. 1권을 2번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권, 1권, 2권, 2권, 3권, 3권. 그래서 일주일에 5주는 2권이잖아요. 10주는 일주일에 한 권이에요. 그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나 5주 할 걸, 10주 할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다음 주 시작이기 때문에 변경은 가능하세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저한테 그랬어요. 진짜 대표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이러신 분이 뭐냐면, 10주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보세요. 내년입니다. 내년. 26년. 지금 시작해서 그 겨울방학 때 1월 8일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아이가 어리고 어머님이 뭐 파워 J예요. 그리고 아이도 꼼꼼하게 하고 싶지. 일주일에 2권은 너무 헤비해. 너무 많어. 무서워. 이러시면 10주로 들어오시면 돼요. 요거는 요 날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 위주로 올리세요. 땡큐 온라인이랑 그 스토리북. 그리고 요 날은 워크북과 워크시트 한 거 올리세요. 요렇게 아예 나눠서 진행하겠다. 우리 아이는 어리고 아직 시간이 많고 나는 천천히 천천히 갈 거야. 그래서 한 권을 2번 인증 올리시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인증하시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같은 책을 2번. 그러니까 이거는 1에 1, 이거는 1에 2, 이거는 2에 1, 이건 2에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1월 8일에 끝난다는 점. 그래서 5주, 10주를 같이 합니다. 저희가 관리 포인트를 줄이려면 5주 한 가지만, 10주 한 가지만 가면 저희도 편해요. 그런데 아이마다 속도가 다르고 어떤 아이들은 또 이걸 천천히 꼼꼼히 보고 싶어 하고 어떤 아이는 휙 훑고 다시 한번 하는 게 맞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5주 과정을 2번, 3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2번, 세 번째부터는 비로소 다른 게 보이고, 이제는 진짜 잘하네.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5주, 10주 중에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알파벳도 1주, 2주 쭉 해서 10주 과정으로 저희가 교재 맨 앞에 펼쳐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5주로 알파벳을 하시는 방법은요. 2배속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그러면 1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로 나가시면 1주, 2주, 3주, 4주, 5주. 그래서 이걸 곱하기 2 버전으로 나가시면 5주 과정이고 요대로 나가시면 10주 과정입니다. 이건 주 5일 동안 집에서 하시는 거고요. 인증은 똑같이 5주, 10주, 주 2회 인증 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이 되냐? 일주일에 2번 인증을 카페에 게시하시면 돼요. 근데 카페에 게시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 본인이 정한 기준, 그러니까 월목이든 상관없어요. 그 요일에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주는 못 올리셨어요. 그럼 원래 끝나잖아요. 망했다. 끝났다.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전체 기간 안에 5주면은 10번이고 10주면은 20번이잖아요. 그 인증 게시글 그 횟수를 맞추시면 성공했다고 해드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두세 개를 연달아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 이해해드리는데 마지막에 대해서 막 10개씩 올리시고 이런 거는 좀 안 좋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 저희가 아직은 그랬을 때 미션 실패다 이러진 않았는데요. 좀 지양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의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 2회씩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하셨을 때는 그 다음 주에 3개나 4개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만 맞추시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전체 기간 안에 10개만 다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리고 본인 댓글도 많이 달리기 때문에 거기에 답글을 쓰셔도 되는 거고 서로서로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많이 다시면 저희가 또 커피 쿠폰도 드리고 또 이제 공감상을 드려요. 그래서 5주면 5주 안에, 10주면 10주 안에 댓글을 서로서로 답니다. 성공하시면은 저희가 기프티콘 5,000원권 그리고 수료증도 드리고요. 요 기프티콘은 편의점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5,000원어치 마음껏 골라보고 이제 5주마다 가기 때문에 아니면 10주마다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 재미로 또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비 15,000원 내셨지만 요거 받으시고 다음 기수 접수할 때 5,000원 할인 쿠폰을 또 드려요. 그리고 커피 쿠폰을 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더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셔도 되나요?
막 이렇게 몸둘 바를 몰라 하시도록 저희가 드리니까, 진짜 돈 아깝네. 이런 생각 진짜 안 드시도록 동기부여 차원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짜로 하면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죠?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다 해봤어요, 그것도.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5,000원이라는 비용을 내신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요 선물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간 안에 못 하시고 나중에 인증하셔도 저희가 수료증이나 마스터 인정은 다 해드려요. 그래서 완주 개념도 있고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활동하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셔서 감사 내용과 함께 올려주시면 돼요. 올리실 때는 뭐 해시태그나 제목에다가 뭐 신약 1권, 구약 3권, 뭐 이런 식으로만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는 경우에 이렇게 링크만 올려주셔야 돼요. 그럼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예전에 구약 신약 한번 완주하고 오랜만에 다시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가 하는 모습, 아이 얼굴은 안 나와도 되고요. 그럼 이제 다른 그 지인분들도 이건 뭐예요? 하면서 이제 아시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본인 블로그에 올려주신 건데 요것도 이제 링크만 올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까지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굉장한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저희 그 카페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쭉 반짝반짝 거리는 게 오늘 올려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올려주신 것들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그냥 아이가 한 요 사진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엄마의 감사, 아빠의 감사, 아이의 감사.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해시태그만 달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도로시 볼게요. 요렇게, 어머, 몽땅 연필. 그리고 감사했던 거 사진 찍어서 올리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시태그. 이게 끝입니다.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몇 자 이상 사진을 어떻게, 영상 어떻게, 요런 규칙이 없어요. 근데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리신 분들은 그 링크를 올려주시면 되고, 여기도 지금 블로그에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올리시면 좋은 게 나의 기록이 돼요. 아이가 어떻게 늘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그 기록장으로 쓰셔도 되고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셔서 여기에다가 링크 올려줘도 됩니다. 그래서 인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진행하실 때 꼭 연령대에 맞게 또 주 2회 하시면 저희가 이제 댓글 호응해 주신 분께 공간상도 드리고 성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 50권, 구약 50권을 마치신 분께 저희가 명예의 전당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명예의 전당 어디 갔죠? 마스터 신청. 여기 마스터 신청 해주시면 저희가 명예의 전당에 올려드려요. 지금 갑자기 안 보여요. 여기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다가 올려드려요. 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드립니다. 카페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여기 명예의 전당 아시겠죠? 여기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초대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공지 알림을 드려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카페에 올려주실 때 해시태그와 감사 내용 넣어서 그냥 올리시면 돼요. 이건 어머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저희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현황 공유를 해드려요. 그래서 내게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후기 주셨던 분들이 뭐 아이들이랑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았어요. 영어를 배우면서 말씀을 나눠서 좋았어요. 말씀을 재미있게 들어서 좋아요. 또 여기 공통적으로 뭐 재밌다,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영어 성경 공부를 깊고 재미있게 하게 되었어요. 영어와 큐티 두 마리 토끼 다 잡았어요. 땡큐 잉글리시가 입에 붙어서 언제 주님 공부할 거냐고 이렇게 물을 정도로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패턴이 잡혀가고 재미있어 하고 이제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신기하게 변하는 모습들 이게 이제 땡큐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짜 그냥 화면 하나를 캡처했을 정도로 그냥 이런 후기가 그냥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정말 이게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아이들이 눈에 띄게 변화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집에서 다자녀들이 하는 모습이고요. 초창기 때 친구들인데요. 여기 있는 친구들 보이시죠? 이게 저희 아이들입니다. 제 아이들. 이때가 아마 5세, 7세 아니면 6세, 7세 아마 미취학이었을 것 같아요. 1학년 되기 직전에. 그때는 워크북도 이렇게 제본해서 줄 시기였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인 아이들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쓱쓱쓱쓱 성경 필사 지금 너무 반응이 좋아요. 방학 때 이제 같이 하시면 또 너무 좋고, 앙망하다. 저희 아이한테 앙망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앙팡은 치즈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내가 앙망을 모르는구나. 근데 주를 앙망하는 자 이런 게 아이들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사책을 통해서 아이들과 어휘까지 잡아가는 것들 만들었고요. 로마서, 시편 이렇게 8장 그리고 이거는 세 편을 암송하고 필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엮은 책이 있어요. 요거를 함께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바이블 크루 들어오시면 되고요. 로마서 8장 같이 암송하고 이게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들의 땡큐맘 같은 거죠. 그래서 잠언 서신서 필사하는 과정. 오늘 저희가 신청 마감이고 11월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바이블 크루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아이들은 땡큐맘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과 카페 가입, 등어 신청까지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OT를 마치고 문자가 오후에 나갈 거예요. 이 영상을 저희가 좀 다듬어서 이제 보여드리기 때문에 오늘 안 오신 분들도 이제 영상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들었지만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오후에 문자가 나가는데 가끔 문자가 안 와요 이러시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채널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바이블 크루 오늘 접수 마감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교사용 땡큐 클래스 구입하실 분들 교사용은 내일 설명회 오시면 또 오늘과 좀 중복되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교사용에 맞춰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이 만드시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또 성경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뭐 이단은 아닌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땡큐맘 그레이스 닉네임 쓰고 있는 대표 고은혜고요. 교육 업계에서 오랜 시간 일해왔고 영어 성경 컨텐츠 개발 보급하는 회사에서도 한 12년 이상 총괄 본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4학년, 6학년 남매 엄마이고요. 종로에 있는 그 원남교회 합동 측을 섬기고 있습니다. 합동이다 보니 저희는 총신 쪽이에요. 그래서 저희 전체 그림과 원고 감수는 총신대 김희석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교단은 오히려 좀 보수적인 쪽이에요. 그리고 고등부 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고요. 저희 줄리 닉네임 쓰시는 이현정 이사님은 전체 컨텐츠 개발 총괄하고 계시는데요. 영어 영문학과, 중어 중문학 복수 전공하시고 또 오랜 시간 영어 교재 컨텐츠 개발해 오셨어요. 강서구에 있는 염창감리교회 출석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영어 성경 수업 이어나가시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오늘도 뚜벅뚜벅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피터 닉네임 쓰시는 이용규 작가님은요. 전체 그림, 뭐 디자인과 연관되어 있는 컨텐츠는 다 총괄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영상 나오는 것들은 다 제작을 하시고요. 디자인 전공하시고 많은 영어 교재 사파 디자인 작업 해오셨는데 어렸을 때 출애굽기에서 설교를 딱 들으시고 내 재능을 하나님 나라 위해 쓰고 싶다. 이런 서원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서원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진짜 오랫동안 저랑 지금 다 평균 15년, 15년, 20년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저희가 시작부터 그 기획부터 지금까지 셋이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더 규모가 있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세 명이서 한다 그래서 놀랐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기독교 그리고 영어 교육 시장이 굉장히 작고 이게 이렇게 저희가 셋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실 그런 형편이지만 이게 정말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날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져왔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제가 이렇게 혼자 1시간 동안 떠들다 보면 되게 외로워요. 그래서 마이크를 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생님, 포기하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면 때가 때가 이름에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기회 있는 대로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하고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남자분도 계셔서 깜짝 놀랐네요. 저희한테 만약에 이 일을 왜 하세요?
그리고 저희 땡큐맘 분들께 어떤 분들이 그거 왜 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답변할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복음에 있어서 항상 답할 거리를 준비해라. 바울 서신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왜 하고 있냐면요. 이게 선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믿는 가장 선한 일은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전수되어지고 그 말씀이 계승되어져서 가정과 교회에서 사실 학교에서까지면 좋은데 그거는 저희 영역이 아니니까 모든 곳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제가 믿는 선한 일인데요. 저희는 이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낙심이 되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때에 거두신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이 착한 일, 이 저희가 믿고 있는 이 선한 일을 계속하면 되는데 가장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땡큐맘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컨텐츠들을 만들고 보급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이 가정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가정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땡큐맘이 벌써 41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여기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 안 계세요. 지금 다 세상에 계시지. 이렇게 귀한 한 시간을 OT라는 시간으로 내어주시고 그래도 교재를 구매해 주시고 아이에게 어떻게 말씀 좀 알려줄까? 그거를 또 영어로 어떻게 알려줄까? 이렇게 고심하셨던 분들 아마 이 시간에 돌아가면서 얘기하자 이러면은 뭐 밤을 샐 정도로 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열정, 성경에 대한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신 거를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그제 계속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가끔씩 제가 궁금한 분들 이렇게 전화드리거나 연락해 보면 정말 이건 진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진짜 부끄러워질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저희도 외롭지 않도록 함께라는 마음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가정에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진 않지만 좀 그런 가정이 굉장히 드물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5년 전에, 20년 전에 이런 일을 할 때만 해도 그런 가정도 있고 아닌 가정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좀, 그런 거를 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어느새 돼버렸어요.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초등부의 친구들도 정말 많이 사라졌고요. 저희, 어, 남편이 초등부 부장집사를 지금 진짜 오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부도 정말 가까이에서 체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1학년 때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지금 6학년인 친구들이 그 시대잖아요. 2020년에 입학해서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 초등 시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영적으로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이 시대에 불을 밝히고 어두울 때일수록 빛이 더 빛나잖아요. 빛을 밝히고 이렇게 저희 기독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마음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와 노예와 그 교단을 뛰어넘어서 그 뭐죠?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정말 잘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기적으로 우리 애가 뭐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이건 너무 작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뭐 잘 돼서라고 표현하기가 좀 세상적이지만 세상에 빛이 되어서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아이들이 돼야 되려면 저희 애만 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만 잘 돼서도 안 되고요. 사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진 않아요. 그냥 저희 교회에서는 땡큐 잉글리시를 오픈하는 정도로만 하는데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저희 기독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 보시면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이 그런 분들이 다 여기 모여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응원하는 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기서도 이건 오늘 올라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뭐 아무 그 댓글 들어간 거 보면요. 이렇게 올리셨죠. 그러면은 월요병을 알다니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면서 저도 결혼기념일인데 깜빡할 뻔했네요. 막 이렇게 그런 이제 그 일상의 얘기들도 막 나누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또 알게 모르게 굉장히 위로함을 얻고 감사함을 나누면서 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정말 뭐 디테일한 얘기들을 하진 않으시겠지만 오히려 외롭지 않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통화한 분은
낙도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학교가 없대요.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홈스쿨을 하고 계셔서 여기서라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오신 분들도 이미 너무 귀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미 이제 땡큐만 하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5주던 10주던 이제 앞으로 거의 1년 정도를 이제 만나게 되실 분도 많으실 텐데, 이 마음 잊지 마시고 이 시기에 정말 귀한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귀한 가치들이 잘 심겨지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